사주첩경 1권에 있는 내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사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내록을 보면 각 일간들의 걸록을 공엽으로 가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내록은 한자로는 올레와 복록입니다. 즉 복을 불러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걸록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것이 내록입니다. 갑일주는 축과 묘, 을일주는 임목과 진토, 병화일주는 진토와 오, 정화일주는 사와 미, 무토일주는 진과 오, 기토일주는 사와 미, 경일주는 미토와 유, 신금일주는 신과 술, 임술일주는 술과 자, 계수일주는 해와 축입니다. 그래서 사주첩경에 보면 이렇게 갑일 생인이 주중에서 축이나 묘를 보면, 또 을일생이 주중에서 임과 진을 보면, 또 병화일주와 무토일생이 주중에서 진토와 오화를 보면, 정화와 기토일생이 주중에서 사와 미를 보면, 경일생이 주중에서 미토와 유금을 보면, 신금일생이 주중에서 신금과 술토를 보면, 임일생이니 주중에서 술과 자를 보면, 계수일생이 주중에서 해수와 축토를 보면, 내록으로서 친척이나 또는 법, 친구 또는 타인의 재물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길성이다. 내록의 구성은 정록을 품 안에 껴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갑일생 같은 경우는 인이 정록이에요. 정록이라고 하는 것은 걸록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축과 묘는 인을 공엽하고, 다음 을일생의 록은 묘인데 임목과 진토 사이에 묘가 있죠. 그것을 공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내록은 축과 묘고, 을목일주의 내록은 인과 진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걸록이에요. 12운성에서 걸록이 정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목일주의 뿌리가 뭐예요? 임목이죠. 그래서 갑목의 정록은 인이다. 그러면 을목일주는 묘가 걸록이에요. 그 다음에 병화일주하고 무토는 우리가 화토 동공으로 해서 록이 똑같아요. 사화이고, 정화일주와 기토도 뿌리가 뭐예요? 록이에요. 걸록이고 뿌리도 해당이 되고, 또 십성으로는 비견이에요. 그러면 경금의 비견은 뭐예요? 신금이죠? 이것이 걸록이에요. 또 신금의 그 록은 유금이고, 또 임수의 록은 뭐예요? 해수죠? 또 계수의 록은 자수예요. 그래서 정록이라고 하는 것은 걸록을 뜻하고 비견을 뜻하면서 내 일간의 뿌리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보면은 갑목일주가 축하고 묘가 있으면 인이고, 인이 자기 뿌리죠. 비견이고, 또 을목은 인과 진이 있으면 묘를 끌고 오고 자기 뿌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또 병화와 무토는 진, 사, 오, 그 다음에 정화일주하고 기토는 사, 오, 미. 그러면 어때요? 여기 뿌리를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금일주는 미와 유 사이에는 신금인 자기 뿌리를 불러오고, 또 신금일주는 신과 술 사이에 유인 자기의 뿌리를 불러오고, 임술주는 술과 자 사이에 해인 뿌리를 불러오고, 계수는 해와 축 사이에 계수의 뿌리인 자인 비견을 또는 뿌리를 록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록을 분석해 보면 12지지에서 걸록 자리를 사이에 두고 양옆에 지지가 자리하고 있어요. 즉 가만히 살펴보면은 방합으로 걸록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걸록은 뭐냐?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내 일간에 의한 비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 공직이나 자수성가의 힘이기 때문에 매우 귀하게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록에 있으면 걸록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또 체력도 있고, 그래서 자수성가에
힘으로도 우리가 해석되죠. 근데 우리가 이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을 꼭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좀 안 좋은 해석을 하죠. 즉 조상이나 부모가 한번 망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부모 조상의 재산을 한 번은 망해먹고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뜻도 있죠. 우리가 이 걸럭의 자리는 나의 재성과 간성을 충하며 이런 깨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걸럭격은 부모가 조상의 재산을 말아먹든지 아니면 내가 부모의 재산을 말아먹든지 그래서 내가 물려받은 재산을 한 번쯤은 날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맨 땅에서 한 번쯤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은 잘 나가다가도 뭐 IMF에 뭐 한번 재물상 손재를 본다든지 금융위기 때 손해를 본다든지 코로나 때 또 뭐 하던 사업을 접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망해먹는 재산을 날려먹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걸럭이 없으면 비경겁이 없으면 내 뿌리가 없으면 나의 재간을 충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업을 하거나 공직생활을 하다가 한 번에 재물을 날리거나 공직을 잃을 위험성이 없다는 뜻도 되죠. 즉 우리가 재간을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대운이 왔을 때 사업이 기울거나 자천되는 등 그런 피해가 덜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걸럭이 삼합으로 인연을 맺는 기운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내록은 또 갑일간 같은 경우에 축과 사유축 운동을 하고 또 묘는 해묘비를 불러오고 또 을목은 인호수를 불러오고 진토는 신자진을 불러오고 또 병화와 무토는 신자진과 인호수를 불러오고 또 정화와 기토일주는 사유축과 해묘미를 불러오고 또 경금일주는 해묘미와 사유축 운동, 신금은 신자진과 인호술 운동, 또 임수는 인호술 운동과 신자진 운동, 개수는 해묘미 운동과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록이 되면은 이 귀한 공연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록이 삼합으로 인연을 맺는 기운을 살펴보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길신작용하는 것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저는 을목일주의 지지에 해묘미 한 5행으로만 지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5행으로만 삼합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록을 통해서 길신도 불러오고 또 나의 뿌리도 불러오는 것이 그릇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